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강 은둔형 외톨이 이제 요런 얘기를 좀 드려요. 그 지금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 그래서 이게 참 오래된 얘기인데, 사회 현상이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국이 조금씩 이렇게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왕따도 사실은 일본에서 했던 게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오는데, 요새 은둔형 외톨이가 어느 보도 자료를 보니까 뭐 11년씩, 20년씩, 5년씩 몇 개월씩 그냥 방문 안에 갇혀 있고 나오질 않고, 그래서 상당히 부모 가슴을 태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한 1990년 거기도 경제 위기 있을 때 그런 애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일본만 해도 조금 현황 파악하고 실태 조사하고, 근데 우리는 거의 지금 그 파악을 좀 못하는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하고 맞물려서 이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제 한국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통계에서는 한국도 우리 IMF 때 1997년에도 살짝 이런 지금 은둔형 외톨이 얘기가 좀 나왔었다. 근데 요새는 더 이제 확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원인이 이제 인터넷 발달로, 이제 인터넷 사이로 학교도 안 가면서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인터넷 발달도 하나의 원인 제공이다. 또 핵가족화됐다. 또 이제 입시 경쟁으로 대학을 들어가야만 되니까 애들을 서서히 중고등학교 때 또 힘들게 해서 그때 이제 자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 그때부터는 바깥의 세상하고 소통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대인 기피라든지 시선 집중이 안 되고 누구랑 얘기하는 걸 대단히 두려워하는 거가 시작이 돼서 이제 집안에만 갇혀서 지낸 게 11년이다, 20년이다, 5, 6년, 7, 8년 이런 것들을 사례를 보면 참 이게 조금 수면 밖으로 올라와서 해결을 좀 봐야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이유로 애들이 이제 사회와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은둔형 외톨이의 기준은 뭐냐? 일단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는다. 맞죠? 방에서 안 나온다. 누구하고도 관계를 하지 않는다. 우선 소통이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문 두들기면 나가라 그러고, 가끔 그런 동영상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죠. 부모 자녀 관계 맞아 이러고, 저게 한 달이 아니라 뭐 11년, 20년, 저거는 정말 옳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숙연해지고 썰렁해져요. 저 애가 저 안에 갇혀서 저건 뭐지? 어떤 애는 막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도대체 저런 데서 삶이 이루어지나, 이런 느낌 받을 정도로 좀 심각하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 있거나 누구하고도 관계를 안 한다거나, 근데 이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무슨 정신질환자는 아니다 그래요. 이거 보면 상당히 정상 같은데, 뭐냐면 마음의 문을 닫는다든지 무슨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그때 이후부터 어떤 이런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 그 트라우마를 벗겨내주고 상담하고 하면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니까 저 약물할 필요 없죠. 마음의 병을 끌어내줘야 되는데, 상담하고 가까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인 제공자가 가정에서 많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한쪽이 사별해서 한쪽이 애 키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막 핸들링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 회상해 보면 애들 얘기 들으면 아 그래 내가 핸드폰 그때 던졌지, 그건 기억하는데 애들만큼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일방적으로 가정 안에서 애가 피해를 당하는 거죠. 왜? 이혼이란 이유로 사별, 가정 해체로.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원인 제공자가 가정 안에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은 된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 해결을 못 합니다. 이게 휘시거리고 뭐 저러다 나오겠지, 뭐 오늘 좋아지겠지, 내일 좋아지겠지, 이러다가 그냥 1년 되고 2년 되고 점점 더 골이 깊어지면서 힘들어진다. 질병도 아닌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상담자가 개입을 한다든지 가정 안에서 문제는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들이대지 않으면
한 젊은 애가 그쵸 마음의 문을 닫고 병 들어간다. 저는 이제 유아교육자로서 예전부터 질문 받는 것 중에 사실 은둔형 외톨이 되려면 중학교 이상, 대학, 고등학교 이렇게 돼 좀 초등학교 애들이 이런 애는 거의 못 봤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어떤 등교 거부다, 학교 가기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어린이집 가기 싫어한다, 유치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얘가요 주로 혼자 놀아요 이런 얘기에 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서 보면은 엄마하고 눈 안 마주치고 소통이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애들은 거의 이제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갖고 소통이 엄마하고 우선 안 되니까 엄마가 다 해준다든지 아니면 방치한다든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런 형의 추적해서 저 어렸을 때 추적하면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너무 과잉보호하지 않았냐, 다 해주지 않았냐. 또 하나는 방치한 집 있죠. 이렇게 방치해서 요새 이상하게 또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로 그 환경적인 거의 원인을 본다면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과잉보호는 엄마가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다 보세요. 다 해주는 대로 애가 공부를 다 잘해서 다 1등 하냐면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면 이제 그 성적 갖고 애하고 또 관계가 중학교 때부터 안 좋아지죠.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너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 서부터 이제 뭐 막 애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제 엄마 소리 듣기 싫어서 집 나간 애들도 있고 시험만 보면 성적 갖고 온 식구가 난리 치니까 애가 학교 가기 싫은 거야. 왜 성적 평가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물론 누가 평가 좋아하고 누가 학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것도 애 눈높이에 맞춰 조율이 조금 어긋났을 경우는 과잉 집착해서 애 성적에만 몰두를 한다면 애들이 너무 엄마 시험 때 되면 엄마 보기가 무섭다,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트라우마의 원인 제공자가 엄마를 통한 거죠. 엄마는 또 학교 성적이 좋아야 좋은 학교 가니까 뭐 나름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애는 엄마를 두려워하고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고 이런 얘기 듣는 것은 사실 이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다. 왜 입시 경쟁으로 좋은 데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고3 때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애들은 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목을 재서 애들이 이제 그 성취압력 받은 애들은 힘들지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이 즐겁다기보다는 굉장히 괴롭게 느끼고 학교 가기 거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퇴한 것을 이제 시발점으로 애들이 방 안에서 베껴서 산다든지 또는 조금 큰 애들은 취업이 어렵죠.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전교 1등한 애들 이런 애들 뭐 이렇게 대학 가서도 보면 쟤네들도 취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어떤 큰 불신이나 두려움을 공부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불안감에 쌓일 수가 있죠. 이런 애들이 뭐 시작도 해보기 전에 관둔다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으로 뭐 코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학교를 안 간다든지 그건 좀 대단한 트라우마죠. 또는 엄마가 과센터를 해줘서 과를 그 학교에 갔는데 도저히 자기는 그 공부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학교 안 간다 그러면서 집에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못하죠. 욕하고 넌 도대체 왜 태어났냐 뭐 이러면서 하니까 애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죽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그 대인 기피증으로 남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혼자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무슨 평가라든지 그쵸?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애를 힘들게 한다든지 입시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으로 코뼈가 부러져서 학교 가기가 두렵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진회 같은 데 들어갔는데 어떤 엄마는 거기 엄마들 다 불러서 애들을 다 불러서 뭐 야단을 치니까 그 또래에서 이 엄마가 아주 나쁜 엄마로 되니까 그 엄마의 애는 왕따 당하기 쉽죠. 구타도 당하고 학교가 무서운 장소가 될 수도 있지. 자, 이런 거는 사실은 엄마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좀 빈틈만 잘 안 맞아도 이런 일들은 무수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저도 대학에서 애들 가끔 상담받으면 넌 뭐가 걱정이니 이러면 저는 이과를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졸업은 해야 되는데요. 정말 막막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엄마가 서포트 해주고 대치동에서 과외하고 학원 다녀서 그나마 또 우리 학교 들어온 건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참 대단한 고민이잖아요. 앞으로는 걔한테 던져진 삶인데. 그래서 내가 그 엄마를 만났더라면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얘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소몰듯 몰고 가서 애가 지금 대학에 와서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랬지 그냥 이거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너무 과잉보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나 혼자 살짝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문제다. 남하고 사회성도 많지 않고 그냥 학교 공부만 잘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뭐가 되나? 되지 않죠. 대학은 그런 데는 아니거든. 그래서 조금 이 과잉보호한 집은 이제 애들이 이 취업이 어렵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축되고 실패감을 가지면서 상당히 이제 견디기 어려워서 사실은 지금 이 은둔형 외톨이가 통계가 외국 통계에도 그러고 우리나라는 지금 17년에 한 번 무슨 통계를 냈는데 20대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있대 외톨이가. 그러니까 이 20대가 외톨이 시작하면 30대, 40, 나이만 먹는 거지 그게 이렇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관할 기관, 사회가, 공동체가, 상담센터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물론 원인 제공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규명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개인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고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니네끼리 해결 절대로 해결 안 되죠. 엄마하고 그런 관계를 가진 애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고 그래요. 어떤 집 나간 애는 엄마 안 봤으면 좋겠어서 집 나갔다 이런 얘기 저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가족은 있을 때 가족의 어떤 힘을 발휘 못한다 그러면 그냥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할 게 아니라 그쵸 어떤 기관이 그렇죠. 이렇게 상담센터가 나라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제 뭐 가정해체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혼하고 애를 막 때리고 줘받고. 그래서 어떤 애 회상에서는 저는 아빠하고 단칸방 반지하에 살 때 매질당하고 욕먹은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거 트라우마죠. 엄청 트라우마지. 자, 이런 거를 그냥 너네 해체했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개입이 안 됐다면 애들은 전 이제 아동 연구를 했으니까 애들은요 이게 외부에 원치 않은 어떤 압력으로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면 형태가 딱 두 가지로 위축 형태냐 과잉 공격 형태냐 이렇게 나타나요. 위축돼서 눈도 안 마주치고 저 책상 밑에만 들어가 앉았고 이런 애 위축된 형이고 반대형은 공격형이 되죠. 욕하고 던지고 부수고 이런 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둔형 외톨이 이제 엄마 아빠의 성공담을 보면 내가 원인 제공한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래 내가 평가에 대해서 성적에 대한 얘기를 좀 심하게 한 건 같다. 근데 그건 집집마다 다 하지. 그래 너 빵점 맞아도 된다. 그런 집은 없거든. 자 그랬더니 애가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구나. 자, 그래서 어떤 엄마는 성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 뭔가는 하고 살겠지. 학교 성적이 전부냐. 이렇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마치 애가 본 것처럼 달라진다. 이런 얘기 제가 인터뷰한 거 봤어요. 그건 엄마들이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애들이 힘들어하고 병들지요. 그래서 전 대책은 이제 애가 이렇게 자꾸 엄마하고 엇대고 학교 성적하고 걸맞는다 그래서 너 왜 그래? 말해봐. 엄마가 해결해 줄게. 바보 같은 놈 뭐 이렇게 그래서 자꾸 수치심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낮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히 그래 살아서 지발로 학교 가고 지팔로 잘 학교 도시락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니 또 주스 한 잔 먹겠다고 하는 그래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폭넓게 넓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엄마라는 사람도 잘 안 변해요.
전 유치원 때 어린이집 때 이런 강의를 하면은 교수님 제가 안 변해요. 저 성격이 예전부터 그랬는데 교수님 얘기 듣고 제가 일을 악먹고 한다 그래도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먹고 옛날식으로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바꿀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초등학교 때 엄마가 막 애 과잉보하고 힘들게 한 엄마는 아마 그게 초등학교 선생한테 가고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문제가 돼서 또 학교 불려다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엄마가 갑자기 변하진 않아.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은둔형이 많이 생기는 것에 이제 원인 제공으로 가정이다 이렇게 많이 본다면 가정에서 뭐 가정의 벽이 그랬겠어요, 소파가 그랬겠어요, 그렇죠? 사람하고 대인 깊이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 형성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은둔형으로 외톨이로 가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이렇게 알려서 도움을 주변에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죠. 야, 나 요새 우울해, 짜증나, 계속 짜증이 이어져. 그러면 너 그럼 누구 찾아가봐.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 분위기로 우울할 때 누구. 사실 정신과에서 우울은 감기라고 그래요. 가벼운 감기. 근데 감기를 안 나면 나중에 그렇죠. 뭐 이상한 병으로 중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엄마하고 안 맞고 가정하고 안 맞고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와 학교 성적하고 안 맞아서 고달픈 애들은 누군가 서포트해주고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 좀 감추지 말고 도움을 엄마도 청하고 애도 청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해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공동체가 서울에만 2개가 있대요. 자조 모임을 서로 하고 만나서 이제 시간표를 짜고 그 시간표대로 살고. 왜 집에 방문에 닫혀서 주는 밥 해놓고 엄마 나가면 들어와서 혼자서 이제 이렇게 먹고 엄마 들어오기 전에 싹 방에 들어와서 엄마 목소리만 나오면 나가 비켜 이러기만 하고 새끼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래요. 눈만 안 마주치고 이게 1년이 아니라 11년씩 20년씩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치하면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혼자 고립되지 말고 자립해서 공동체 생활. 근데 공동체가 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 그래서 공동체는 원칙이 평가를 안 한대요. 하지만 룰은 있어. 룰을 같이 아침에 청소하는 시간, 밥하는 시간, 또 운동하는 시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공동체를 통해서 고립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고 남과 어울리는 것을 가족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왜? 연습에서 실패한 애들이니까. 엄마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엄마하고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고 그 다음 얘기가 생각이 안 난다. 참 그 엄마 얘기 들으면 그 엄마 거의 정상인데 아들하고는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건 누군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상담센터가 책임을 지고 언제든 애도 손을 내밀고 엄마도 손을 내면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왜? 그냥 결과로서 은둔형 외톨이가 이제 이게 큰 이제 사회 문제로 이렇게 조금씩 눈에 크게 안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사회가 어느 정도는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물론 가정에서 원인 제공도 되고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돼야 돼요. 여기저기 알리고 우리 아들을 이런데요. 저도 교육받고 변화되고 싶고 우리 가족이 전부 지금 정신과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다 달겨들어서 해줘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가정 해체나 이혼으로 방치된 애들이 많으면서 저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희망하진 않지만 예견할 수는 있죠. 이런 것들 또 입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이런다면 또 애들 스트레스를 애들 폭력으로 또 하면서 코뼈도 부러지고 뭐 이상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가기 싫으면서 이제 그쵸 집에 은둔해서 있을 수 있다. 뭐 1년도 경험이고 11년도 경험이고 20년도 경험이라면 이거는 국가가 이제 개인의 선에 넘어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애들이 사회를 이제 졸업하고 갔는데 이 청년 실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알바만 몇 개 하고 하면서 애들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청년들이 활기 있지 않으면 나라가 기운이 없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이게 너무 청년 실업이 오래되니까 지금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20대가 많아지면 30대가 걔네들이 그냥 나이만 먹을 뿐이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등교 거부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저 통계적으로 저 외국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예전에 많이 상담받았던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또 학년된 어린이집 유치원 때 상담받은 거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이거는 부모 가정 팩터가 상당 부분 또 트라우마를 만들게 하겠다 애한테.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이제 정부에서 주는 걸로 아주 근신이 이제 살게 되면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해피하게 볼 수는 없죠. 그쵸? 화가 나면 좀 조용히 하자 이런 얘기 할 것도 막 던지고 때리고 부수고 하다 보면 애도 그런 폭력성에 노출돼서 애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아이가 너무 잘 될 수 있죠.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이거 일찍이 부모됨에 대한 어떤 훈련도 좀 하면서 이제 이런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정부가 동사무소가 뭐 가까운 어디에서 이렇게 요청만 하면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교육에 관여하고 뭐 할 때 애 눈높이 안 맞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한다든지 또 굉장히 부모랑 애랑 팀이 맞아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애를 미워하고 애한테 스트레스 주기보다는 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학교 공부가 전부는 사실 아닙니다. 또 학교 성적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가 저렇게 너무 지금 피곤해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엄마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엄마가 무슨 철학을 갖고 계셔야 되지. 그리고 망가진 다음에 애가 망가진 다음에 어떤 엄마 그래서 딱 내려놓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이다. 그냥 건강하게만 크자. 이러니까 애가 확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이미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행동을 해보면서 내가 조금 애한테 과잉보호하고 애를 이렇게 성취압력을 주고 그냥 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엄마다라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지금부터 어머님들이 좀 바꾸셔야 된다. 이게 이제 5학년, 4학년부터는 얘가 개체라고 생각하고 잘 안 따라가요. 중2만 돼도 애가 그 리얼리티를 알아서 나는 공부과는 아니다. 나는 이걸 열심히 밤새 한다고 해도 되긴 어렵다 하는 걸 스스로 좀 알아요. 근데 그거를 잘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막 하라고 그러고 막 과외 붙이고 하면서 애가 사이코가 되죠. 힘들어지죠. 내 진짜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걸 하라고 하면 애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머 저 선생님 학교 성적 안 나오면 다 포기하라는 뜻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대인 기피가 되고 가족과도 관계를 끊으며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까지 간다면 난 그것은 가장 가까이 부모가 좀 어느 정도는 원인 제공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인 제공만 안 해도 애가 그렇게 이상하게 안 큰다면 엄마들이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고 너무 들이대지 않고 그냥 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시행착오나 실패감도 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거를 좀 원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엄마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아이를 키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모든 책임이 엄마한테 있고 엄마가 모든 걸 정책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학교 보낼 건지 어느 학원 보낼 건지 뭐 이런 거가 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목표가 없으면 엄마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잘못했다고 방치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너무 하다 보면 이제 애한테 상처도 주고 본의 아니게 애가 이제 엄마 말에 어긋나서 행동하는 것이 마치 엄마에 대한 이제 그 표현인 것처럼 그죠?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엄마 말에 늘 대꾸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막 힘든 관계를 갖게 하는 거가 복수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보도된 은둔형 외톨이를 보면서 혹시
아직 다 크지 않은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엄마들은 어머 우리 애가 저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서 저러면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사실 그 씨앗은 어렸을 때부터 있다.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을 미국에서 0세 8세로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잘 일상생활 훈련하고 학교 가는 걸 즐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치카치카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걸 잘하고 나서는 그 뒤는 사실은 걔 인생이고 걔가 알아서 하나씩 개척해 나가고 그 와중에 시행착오를 했을 때 잘 지켜봐주고 잘못되면 격려해주고 잘했을 때 박수 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그거를 아주 송두리째 내가 몰고 가서 무슨 플랜을 갖고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애하고 엄마 눈높이가 안 맞으면 누가 애가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복수를 엄마한테 공격성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은둔형 되기가 쉽다.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연구하시는 분들 지금 데이터 없어서 난리를 하지만 사실은 잠재 데이터는 저는 예전부터 갖고 있다고 생각해. 왜? 이런 상담 받아요. 혼자 놀아요. 나랑 얘기 안 해요. 눈 안 마주쳐요. 그런 상담은 이미 많이 받습니다. 그럼 얘네가 중고등학교 가서 확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면 나한테 그동안 상담했던 애들이 이렇게 크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두렵고 좀 속상해서 오늘 제가 이 컬럼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애들을 끌고 가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애 잘 따라와서 너무너무 해피하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애 나름도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과연 좋은지 그걸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걔한테 자율성을 많이 주시고 그러나 애가 일상생활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애, 그쵸? 나갔다 들어오면 손 닦고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자기 신변 처리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그쵸? 어느 정도는 걔가 주로 계획하고 엄마가 조금씩 개입해주고 혼자 홀로서기 하는 거가 우리 교육의 목표라면 너무 일찍이 다 해주는 것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어떤 경우는 대학에 와서 딱 손 놨을 때 애가 방황하는 애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엄마 만나면 아 이거를 최소한 5학년 때부터 손을 놨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애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제가 어디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성 들어간 애가 그쵸? 1년 동안 좌펀팅을 하다가 1년 뒤에 부서 배치 받는데 그 중간 관리자한테 저 과장님 저한테 한 2박 3일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이렇게 부서 어디로 갈지 엄마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요. 뭐 좋게 들을 수도 있지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삼성까지 들어간 아이가 부처를 이제 정하는데 엄마하고 상의한다. 나는 저건 뭐지?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제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갑자기 은둔형 외톨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하면서 주마등처리 저 예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엄마들 상담 그 용어가 생각이 났죠. 용어 생각이 소통 부재다, 혼자 논다, 뭐 이런 거 등교 거부한다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커서 저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면 오늘 어머님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내가 너무 들이댔다면 엄마가 조금 한 발짝 뒤로 가고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해서 애한테 스트레스를 좀 덜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이 컬럼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